안녕하세요. 2021년 2월 이달의 원주 작가 연세대 교수 박응석입니다. 저는 현재 원주에 있는 연세대 미래 캠퍼스 글로벌 엘리트 학부에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와 있는 그 학생들과 함께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원래는 직접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짧은 영상으로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 기록을 남기려다 보니까 저는 현재 연구실에서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마치 재난 영화나 우주과학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마지막쯤에 죽기 전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남기는 그런 기분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기록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기억시키고 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남기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하는 방식이요. 그림, 언어, 음악, 건축, 춤, 여러 가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번역학 그리고 인지언어 이 두 가지 분야에 굉장히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 소소한 성과를 그 번역에 잠든 한국 문화라는 책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들이 중국에 전달될 때, 전파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지언어학과 관련돼서는 2020년에 은유하는 마음을 통해서 학생들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보신 은유하는 마음이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은유하는 마음은 이제 인지언어학의 일부 이론들을 가져와서 쓴 책인데요. 인지언어학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언어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보면 언어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는 그 사회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인문학이 만약에 반성적 학문이라면 그래서 돌이켜 생각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유용한, 인문학적 도구로서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상 세 가지 짧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지언어학을 맛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은유입니다. 은유, 환유 이런 이야기 할 건데요.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 잠깐 스쳐서 들어본 것 같아 정도에 멈추신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은유부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은유는 인지언어학 내에서 말하는 은유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표현하고자 할 때 그걸 다른 어디선가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이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우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이 불같이 막 타오른다 라고 하면
사랑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불이라는 다른, 그러니까 사랑과 관계없는 개념을 가져다가 이해하는 거죠. 우리 둘의 그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요. 사랑이라는 또 추상적 개념을 식물,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거니까요. 뿌리부터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이해한 거죠. 아마 사랑을 표현할 때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과 이렇게 무언가 꾸준하게 쭉 정성을 들여서 결실을 맺게 된 사랑, 이 두 가지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초반에는 불 같았다가 뭐 식물원유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는 순간에는 그 사람은 사랑을 불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 식물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다. 뭐 다른 방식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똑같은 대상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대상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 시기적으로 또 다른 은유를 쓰면서 변화를 겪을 수도 있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나 또는 한 개인이 쓰는 은유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 상황 또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환유는 보통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환유가요. 부분으로 전체를 이야기하거나 전체로 뭐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핫도그 가게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키고 싶은데 내 옆 사람도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무언가 자신에게 눈에 띄는 부분을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끔 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저기 빨간 티셔츠 좀 봐봐. 또는 턱수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턱수염 좀 봐봐. 저기 핫도그 봐봐. 반바지, 안경, 뭐 멋쟁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했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시할 때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 그 사건을 나타내는데 어떤 부분을 표현하고 있느냐, 환유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느냐, 요거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환유를 통해서 그 사람은 저 사건에, 저 사람에게서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에게 또는 그 사람이 자라난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표현이 쓰여졌다면 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이나 역으로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 앞에 두 가지 은유와 환유랑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요. 결국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이거를 그 이론으로는 나 중심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e first theory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인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게 언어에 어떻게 드러나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언어는 선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순서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순서를 그림처럼 한 번에 탁 보는 게 아니라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아래, 위를 먼저 말하고 아래를 먼저 말하고 이런 순서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바꿔보세요 한번. 아래 위 하면 조금 어색하시죠. 뭐가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 뒤라고 하시죠. 뒤, 앞 하시는 분은 적을 것 같아요. 능동, 수동 이런 식으로 가지 수동, 능동 이상하죠. 선, 악 하지 악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나랑 가까운 곳이 먼저인 거예요. 여기저기라고 하지 저기 여기라고 말하는 분은 적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나오는 것들이 저에게 더 중요하거나 현저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같은 경우에요. 동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한다. 이러면 한국에서 주최를 하면 보통 한중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일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도 담겨있는 의미가 조금 있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르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자기네 나라니까 중국이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 꼴등이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중한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중국, 한국. 아쉽게도 한국이 제일 뒤에 있죠. 근데 뭐 최근에 K-뷰티니 K-팝이나 아니면 K-푸드나 K-시리즈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이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바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언어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기대는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서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말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Ladies and gentlemen 이잖아요. 여자 먼저, 그리고 남자. 중국어도 그렇거든요. 女士们,先生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자 먼저, 그 다음에 남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가 옳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먼저 말하고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고 그게 언어를 통해 다 드러난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쓰는 언어를 잘 들여다보시면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살펴보면 우리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영상의 주제를 저는 은유로 다시 보는 나, 너, 그리고 우리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은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도서관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방금 이야기하던 이 은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번역하게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 교수 박은석이었습니다.